안녕하세요 여러분, 러셀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게임에 대한 추억이 있으신가요? 저는 어렸을 때 게임 메이플 스토리에 많은 추억이 있는데요. 넓은 맵을 돌아다니고 몬스터를 피해 헤맸던 것이 마치 제가 직접 모험하는 느낌이 나서 게임을 즐기는 내내 설레었던 추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게임에 여러 변화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서 모험하는 느낌과 설레임은 어느샌가 사라져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익숙하지만 이젠 많이 잊혀진 추억의 메이플 스토리 맵을 언리얼 엔진으로 재구성하여 여러분과 같이 추억을 회상하고자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저번 시간의 신전에 이어 그 두 번째는 엘리니아와 인내의 숲입니다. 게임을 시작하면 엘리니아 마을에서 시작합니다. 기본적인 조작법은 메이플 스토리와 거의 같습니다. 방향키로 움직이고 Alt키로 점프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의 Q와 E를 누르면 확대하고 축소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조작법에 대한 안내는 헬프를 누르면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엘리니아는 마법사의 마을이죠. 그래서 이번 작품의 컨셉은 8레벨에 전직한 초보 마법사입니다. 전작에선 편의를 위해 더블 점프를 쓸 수 있었지만 이번엔 마법사에 맞게 텔레포트를 이동기로 사용합니다. 방향키로 방향을 잡고 쉬프트를 누르면 그 방향으로 텔레포트하죠. 위나 아래로도 가능하고 점프와 함께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텔레포트는 만화를 소비하기 때문에 꼭 파란 물약을 먹으면서 사용해야 합니다. 과거 엘리니아의 특징은 굉장히 넓은 맵이었습니다. 지금 메이플 스토리와 맵 크기 차이가 이만큼이나 날 정도니까요. 특히 너무 높아서 낙하 데미지로 마을에서 심심찮게 죽곤 했죠. 이 점을 반영해서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낙하 데미지를 받고 HP가 0 아래로 떨어지면 비석을 획득합니다. 다행히도 경험치가 떨어지지는 않지만 죽게 되면 마을에서 부활하게 됩니다. 낙하 데미지를 받아 체력이 떨어졌다면 꼭 빨간 포션을 먹어주세요. 맵이 너무 넓지만 미니맵을 보고 이동한다면 수월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월드맵도 준비되어 있고 마을 귀환 주문서도 있기 때문에 길을 잃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U키를 누르면 UI를 켜고 끌 수도 있습니다. UI를 끄고 배경도 한번 감상해보세요. 엘리니아의 넓은 공간감과 신비로움은 이 독특한 나무줄기 디자인의 핵심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원작과 이질감이 없게 제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줄기 중간중간에 배치된 집들도 엘리니아만의 특색이죠. 지금 메이플 스토리에는 6갈래 길이 있지만 빅뱅 전 과거에는 엘리니아의 승강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르비스로 가려면 꼭 엘리니아로 왔어야 했죠. 가장 우측 상단에 있는 승강장 포탈을 타면 웅장한 뱃소리와 함께 익숙한 시계가 우리를 맞아줍니다. 현실의 시간이 반영되는 무려 리얼타임 시계죠. 지금 작품에서는 아쉽게도 배를 타고 오르비스로 갈 순 없지만 이 배를 타고 가다가 항상 크림슨 발록에게 죽어서 다시 승강장으로 되돌아오던 추억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엘리니아 필드로 가봅시다. 아쉽게도 본작까지는 몬스터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 엘리니아 필드만의 다양한 특색들을 담았습니다. 지금의 엘리니아 필드는 작고 너무 정직하게 생겼지만 옛날 필드는 굉장히 넓고 독특한 엘리니아만의 구성이 있었습니다. 맵이 워낙 넓다 보니 엘리니아 필드에는 나무 줄기 통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몬스터가 없는 줄기 안으로 들어가서 안전하게 위쪽으로 이동한 뒤 필드의 위쪽으로 나올 수 있었죠. 무서운 엑스텀프를 피해 이렇게 이동했었습니다. 나무줄기 상단에서 나오면 필드의 위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리프레로 이동할 수 있는 포탈이 있지만 마법의 씨앗이 없어서 항상 그림의 떡이었죠. 사실 이때는 레벨이 낮아 마법의 씨앗이 뭔지도 몰랐지만요. 이정표를 따라 다음 맵으로 가봅시다. 엘리니아 필드의 전통이자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솟아오른 나무입니다. 이 맵의 가장 큰 특징은 줄기에 있는 틈새를 타고 엘리베이터처럼 올라가고 내려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지금 메이플 스토리에도 이건 남아있지만 맵이 너무 작아져서 큰 메리트로 느껴지지 않는데 과거에는 이러한 이동 방식이 굉장히 유용했었습니다. 이동 속도는 느리지만 사거리가 긴 마법사는 이 포탈을 이용해 몬스터에게 맞지 않고 편하게 사냥할 수도 있었죠. 위쪽 포탈을 타고 솟아오른 나무 2 맵으로 이동해봅시다. 굉장히 높이 올라왔기 때문에 구름이 있는 하늘로 배경을 만들어봤습니다. 약간 지브리 느낌을 참고해서 만들어봤는데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솟아오른 나무 2 상단으로 올라가 보면 딱 봐도 위험해 보이는 포탈이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인내의 숲으로 이동하는 포탈입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좌측의 포탈로 넘어가면 솟아오른 나무 정상으로 이동합니다. 작은 그루터기가 있는 이곳은 높이가 30km나 되는 곳이죠. 여기서 떨어지면 슬리피우드로 떨어졌었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는 아니고 아주 삥 돌아서 다시 엘리니아로 왔어야 했습니다. 저희 작품에서는 강한 바람에 의해 슬리피우드가 아닌 엘린숲으로 불시착합니다. 엘린숲은 빅토리아 아일랜드의 과거를 배경으로 하는 곳이죠. 비가 오고 안개가 자욱하게 낀 몽환적인 느낌이 마음에 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장소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원작대로 슬리피우드를 만들까 고민했었지만 엘린숲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제작했습니다. 엘린숲 밖으로 나가면 어두운 배경의 밤이 나타납니다. 이곳은 현재 메이플 스토리에 있는 엘로딘이라는 맵을 모티브로 제작했습니다. 비록 부가적인 맵으로 제작한 것이라 맵은 하나밖에 없지만 개인적으로 엘로딘의 BGM을 정말 좋아하기에 꼭 넣어보고 싶었습니다. 엘로딘 바깥으로 나가면 밤 배경의 엘리니아 필드를 볼 수 있습니다. 저번 시간의 신전의 밤 배경을 많이 좋아해 주셔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배경과 시간대를 바꿔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이 저희 작품의 시그니처가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옆에 포탈로 진행하면 남쪽 필드가 나옵니다. 이곳은 지금은 없어진 루팡들과 멜러디 몬스터가 나타나는 필드를 모티브로 구현했습니다. 나무 줄기가 아닌 통나무 발판으로 이루어진 특색을 갖고 있죠. 특히 이곳 몬스터들은 레벨이 높아서 2차 전직을 하고 갔는데도 너무 강해서 엄두도 못 내던 기억이 있습니다. 엘리니아의 보스몹인 파우스트가 등장하기도 했죠. 그저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다시 마을로 돌아와서 엘리니아에서 꼭 들러야 하는 곳이 있죠. 바로 마법도서관과 자파상점입니다. 자파상점 맵은 조금 특별한데요. 이 맵에 한해서는 2D 뷰가 아닌 3D 뷰로 공간을 돌아다닐 수 있게 만들어봤습니다. 조작법이 일반 FPS 게임처럼 바뀌고 3인칭 시점으로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3D 맵은 미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연구가 더 필요하며 베타 버전으로 한 맵만 제작한 것이기에 귀엽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작품부터는 본격적으로 3D 공간도 시도해보며 스펙트럼을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마을의 우측 하단에 포탈이 하나 있는데요. 이곳은 마르의 숲으로 이동하는 포탈입니다. 과거에 이곳에서 수명 5시간짜리 달팽이를 받을 수 있었고 펫을 살리려면 꼭 가야 했던 맵입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제작한 엘리니아를 한 바퀴 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의 메인 컨텐츠인 인내의 숲으로 가봅시다. 원래 인내의 숲은 마을에서 헤르샤와 쉐인을 통해 진행하지만 저희 작품에서는 인내의 숲의 위험을 느껴지기 위해 솟아오른 나무 2 맵에 입장 포탈이 있습니다. 포탈 색부터가 남다르죠. 별도의 선행 퀘스트 없이 인내의 숲으로 바로 입장하시면 간단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곳에서는 이동 속도가 줄어들고 텔레포트 등의 이동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원작의 레벨 디자인을 차용해서 최대한 유사하게 구성했습니다. 1단계에서는 큰 장애물은 없는데요. 단지 오를 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방심하고 오르시다가 큰 낭패를 보실 수도 있고요. 2단계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저희 인내의 숲은 각 단계마다 배경이 다릅니다. 게임 시간이 되게 긴데 배경이 다 같으니까 지루하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심심하지 않게 단계마다 다양한 맵들의 테마를 넣었습니다. 2단계 이후로는 다양한 장애물이 있으니 조심히 진행해야 합니다.
트릭을 요구하는 것도 있고 오히려 공격을 맞으면서 진행해야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발판도 있죠. 바나나를 맞으면 튕겨나가고 잠시 동안 무적이 되는 디테일까지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이용하셔서 인내의 숲을 4단계까지 클리어해보세요. 인내의 숲을 4단계까지 모두 클리어하시면 더블 점프가 해금된 금색 캐릭터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무려 더블 점프와 텔레포트를 같이 가지고 있는 완전 사기 캐릭터가 되죠. 특히 이렇게 업그레이드 된 것은 게임을 종료해도 영구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획득할 가치가 있습니다. 인내의 숲을 진행하시다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낙하 데미지는 정상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면 해당 단계에서 부활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도 인내의 숲 이름답게 난이도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기 때문에 멘탈 단단히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들의 클리어 시간도 남겨주세요. 얼마나 걸리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다음 컨텐츠 기획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게임 다운로드는 설명란의 구글 드라이브 링크에서 어떠한 조건 없이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용하시는 컴퓨터가 32비트라면 32비트를, 64비트라면 64비트 클라이언트를 받으시면 됩니다. 32비트인지 64비트인지는 내 컴퓨터 설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64비트로 받으시면 될 거예요. 다운로드 받으신 후 압축을 해제하시고 바로 이 파일을 클릭하시면 게임이 바로 실행됩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분들께서 플레이하실 수 있도록 그래픽 설정 옵션을 추가했으며 최적화에도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신전에 비해 게임 컨텐츠는 늘었지만 게임 용량은 줄었죠. 그럼에도 어느 정도의 컴퓨터 사용은 필요로 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더 연구해서 더 많은 발전을 일으켜내도록 해볼게요. 우선 저번 시간의 신전 프로젝트를 너무나도 많은 분들께서 좋아해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에 힘입어 메이플스토리 얼리얼 프로젝트를 장기 프로젝트로 전환했고 여러분들께 더 좋은 결과물을 보여드리기 위해 2명의 팀원과 합을 맞춰 한 달간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시간의 신전에 비해 확실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포탈 이동 문제도 해결했고 카메라 줌도 이제 부드럽게 됩니다. 또 체력 만화 시스템이 추가되면서 자연스럽게 UI도 넣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미니맵과 월드맵도 더해지니 확실히 원작에 많이 가까워졌죠. 이런 UI를 손수 제작하고 기능을 하나하나 추가해 나가면서 정말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더하여 하향 점프나 아래에서 지형을 뚫고 위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점프 등 이색적인 메이플 스토리만의 지형과 캐릭터 사이의 로직도 구현되었고 사다리, 맵 끝쪽으로 가면 카메라가 더 이동하지 않아 맵의 구성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 등 많은 기능 구현이 있었는데요. 이번 작품에서 이렇게 기본적인 기능들을 다 만들어놨기에 다음 작품부터는 정말 몬스터나 보스전, 3D 맵 등을 본격적으로 시도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두 번째로 인내의 숲 개발은 정말 재미있었지만서도 어려웠습니다. 우선 분석을 위해 원작의 인내의 숲을 열심히 오르다가 지인분의 조언을 듣고 아주 신선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지형 배치를 하고 중간에 구조적으로 못 올라가는 부분은 없는지 난이도가 너무 높거나 낮은지는 아는지 수십 번 직접 오르며 테스트했습니다. 이 과정만 3-4일은 걸린 것 같아요. 그래도 완성하고 나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루팡 얼굴만 봐도 토나할 것 같긴 하지만요. 그리고 이번에는 아트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엘리니아의 핵심인 나무 줄기의 형태는 몇 번을 봐도 분석하기가 어려웠는데 모델링 리소스 제작을 담당해준 띵원님의 금손이 크게 활약했습니다. 그리고 엘리니아만의 독특한 건축 양식을 분석하고 귀엽지만서도 아름다운 다양한 부속품들 제작에 많이 기여해 주셨습니다. 주로 마야나 시네마 4D로 기초적인 제작을 하고 UV를 전개합니다. 그리고 지브러쉬로 디테일한 하이 폴리곤 작업, 그리고 그것을 서브스턴스 페인터에서 베이킹한 후 텍스처링을 한 다음에 최적화를 거쳐 한 개의 에셋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프로그램 4-5개를 사용하는 과정이 수십 번씩 반복되었고 저희가 이번에 프로젝트에서 이렇게 손수 제작한 에셋만 50종류가 넘습니다. 함께한 팀원들이 없었다면 저 혼자서는 절대로 불가능했을 수준의 볼륨이었습니다. 저희 모두가 이 작업을 해나가면서 즐기면서 작업했고 그래서 앞으로도 쭉 무리 없이 작업해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께 더 좋은 결과물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제작하는 메이플 스토리 관련 작업은 모두 2차 창작물이고 앞으로도 무조건 여러분들께 지금처럼 무료로 공개하고 플레이 하실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비록 많은 작업을 손수 진행하다 보니 컨텐츠 업로드 주기가 빠른 편은 아닙니다. 한 작품을 만들더라도 완벽에 가깝게 만드는 것이 저희의 모토이니만큼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여운을 위해서 이번 작품부터는 나레이션이 없는 배경 영상이나 플레이 영상도 함께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하루 정도만 쉰 뒤에 바로 다음 맵 기초 작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아직 어떤 맵을 할지 고민 중이고 또 어떤 아름다운 추억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의 의견이 많이 필요합니다. 댓글로 다음 메이플 스토리 맵을 추천해주세요. 그리고 그 맵에 담겨있는 여러분들의 추억도 함께 공유해주시면 저희가 모두 읽어보고 다음 맵 선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러셀이었습니다.